정신 차려야지. 집중. 자, 23번부터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 다 끝났죠?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이제 유의하세요. 학생 수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학생수. 이 문제를, 정규분포 문제들을 많이 푼다고 이게 실력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리를 알면 문제는 얼마나 만들 수 있거든요. 통계 자체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이게 주제별로 잘 기억해야 돼요. 학생수 구하라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 정규분포식으로 연습할 게 학생수하고 그 다음 커트라인이거든요. 커트라인이라고는 아시죠?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합격 최저점? 합격하려면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합격 커트라인 구하는 거하고 학생수 구하는 걸 알면 그 안에가 많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요. 학생수 구하라 문제를 학생수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를 딱 봤을 때 뭘 구하라 했는데 구하라는 것을 직접 구하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게. 그래서 학생수 구하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한 학생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한 학생수를 구하라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가 중요해.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언남고등학교가 있는데 언남고등학교 여학생이 90%래요. 그럼 90%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든 말든. 자, 이봐요. 언남고등학교 여학생이 90%다 그런 얘기는 언남고등학교 학생을 갖다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 90%, 10분의 9란 얘기죠.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언남고등학교 여학생 수가 몇 명이냐? 모르죠. 90%라는 건 일종의 확률이야, 확률. 확률은 말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남고등학교 학생이 90%가 여학생이라는 건 여학생 비율이 90%다. 여학생 비율이 90%라는 것은 언남고등학교 학생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 10분의 9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학생 수를 구하라.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정규생 수를 알아야죠. 정규생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야 그 정규생 수에 대한 비율로서 우리가 여학생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만약 정규생 수가 만약 500명이다. 그럼 500명의 90%가 여학생이라니까 여학생 수는 500에다가 곱하기 10분의 9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 수를 구하려면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되고 비율이 바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집중.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정규 수학 성적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거야. 근데 평균이 얼마냐?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50점이고 평균은 70점, 좀 높이지 뭐. 평균 70점이고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학교 수학 성적은 그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 70점이 나왔고 분산이 10의 제곱, 즉 표준편차가 1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런 얘기야. 되겠어요? 그때 만약에 80점 이상 맞은 학생 수를 구하라. 80점 이상 맞은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현재 이 자료 갖고는 학생 수를 못 구해요. 학생 수를 가면 이 학교에 정규생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규수가 이제 1000명이다. 그러면 정규생 수가 1000명인데 1000명 시험 봐가지고 수학이 평균 70점 나왔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랐다는 얘기야. 그때 80점 이상 맞은 학생 수를 구하려면 먼저 80점 이상 맞은 학생의 비율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우리가 X라는 게 아까 뭐였어요? 수학 성적이죠. 수학 성적이 평균 70, 분산 10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80점 이상 맞은 학생 수의 비율은 X, 수학 성적이 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 X가 지금 수학 성적이라고. 그럼 80 X가 80 이상의 확률을 먼저 구하는데 이때 수학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하면 되고 중간에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요. 무슨 꼭 참고서 풀이 나온 것처럼 규격을 갖춘다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평균 쓰게 돼 있죠. 근데 평균이 몇 점이에요? 70점이고 80점 이상 맞은 학생이 몇 점이냐? 그럼 이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평균 M이잖아요. 근데 표준편차가 얼마입니까 지금? 10. 10이면 이게 80이라는 건 평균 70에다 10을 더한 거니까 이게 바로 M 플러스 시그마라고 써도 좋고 또는 Z로 따졌을 때 1이라고 써도 좋지. 대충 얼렁뚱땅 보니까 80점 이상 맞은 학생의 비율은 바로 이걸 구하라는 얘기 나와요. 이걸 구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만약 Z에서 표현해 본다면 이게 Z, 표준화는 확률면 생각하면 이게 0이고 1이라고. 그럼 이거 비율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게 얼마입니까? Z가 0에서 1까지 들어가면 0점 얼마예요? 3, 4, 1, 3이니까 0.34로 하겠어요 그냥. 0.34로 한다 이거야. 그럼 이건 비율이 얼마가 돼? 0점 얼마예요? 16.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의 16%가 80점 이상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80점 이상 맞은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1000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0.16을 곱하면 돼. 그래서 답은 몇 명이에요? 160명 이렇게 쓴다 이게. 학생 수 구하는 방법 알겠어요?
알겠죠? 하나만 더 또 다른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 커트라인. 자, 집중. 여기 보세요.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그 합격하려면 최저한 몇 점을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봐. 이제 시험이 2,000명이 응시했대요. 2,000명. 2,000명이 응시했는데 2,000명이 응시했는데 몇 명을 뽑느냐? 320명을 뽑으면 돼요. 그럼 2,000명에서 32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320이에요. 2,000분의 320이니까 1,000분의 얼마야? 160. 1,000분의 160이니까 100분의 얼마예요? 16. 16%가 합격이야.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100분의 16. 그러니까 2,000명 시험 봐가지고 그 중에서 320명을 뽑는 거니까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320인데 이거는 16%니까 아까 보니까 0.16이었어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합격 최저점을 구하랬는데 2,000명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2,000명 시험 본 학생이 수학이 아니라 2,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성적이 평균 예를 들어서 평균은 뭐해서 평균은 50점이고 표준면차는 5점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평균 50, 표준면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봐.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본 사람들은 평균 50이니까 이게 지금 50이 와 있는 거야. 표준면차는 얼마 되고요? 5가 된다 이게.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시험 잘 보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못 보는 거잖아. 정신 바짝 차려요. 근데 합격할 확률이 얼마예요? 0.16이야. 그럼 0.16이 합격할 확률이란 건 무슨 얘기냐? 적어도 16%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상위 16%. 무슨 양이죠? 못하는 순서가 아니라 상위 16% 들어야 합격을 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합격할 확률의 상위 16%라는 건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쪽이 0.16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적어도 이 X가 그 성적이 이 성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16%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16% 들어가야 합격하겠지. 그럼 합격 최저점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바로 이 성적이 합격 최저점이야. 왜냐면 이거보다는 더 맞아야 16%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문제는 합격률을 구해. 그럼 합격 확률이 16%가 나왔잖아? 16%면 상위 16% 0.16 안에 들어가야 합격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럼 합격하려면 최소한 몇 점 맞아야 되느냐? 커트라인이 얼마냐? 바로 이 성적이지. 이 성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합격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성적을 구해야 될 텐데 이 성적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게 0.16이면 이건 얼마가 돼요? 0. 얼마예요? 34가 되는 거예요. 그럼 0.34 어디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0.34를 삼으니까. 그럼 이게 M이라면 이건 얼마겠어요? M 플러스 얼마? 시그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커트라인이 M 플러스 시그마야. 근데 평균은 50이라 했으니까 이게 50이 되고 표준면차는 5라 했으니까 결국 이거 55점이 되겠죠. 그 최저점은 얼마 된다? 55점. 그게 답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 2,000명이 시험 봐가지고 320명을 떨어뜨리기로 한다. 320명을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게. 자리가 부족하다, 이거야. 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320명을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거야. 그럼 떨어질 확률이 얼마야? 320명 떨어지겠지? 그럼 최소한 몇 점을 맞아야 안 떨어지냐, 이거야. 그때는 또 이쪽에서 따지면 안 되고, 16%를 잘라낸다, 이거야. 부족한 사람을. 320명 잘라낸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이때 하위에서 받으니까 이쪽에 어때? 이쪽에 0.16을 끊어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 잘리려면 어디에 들어야 돼요? 여기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안 잘리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요 성적 이상을 얻어야 합격을 하게 되는 거야. 합격이라기보다도 뭐 안 잘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0.16이면 이쪽 이게 0. 얼마예요? 34. 그럼 이게 M이면 이건 뭐예요? M-시그마. M-시그마 굳이 Z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0.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는 넘어야 안 잘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이게 M-시그마잖아요. 근데 평균이 얼마? 아까 뭐 얼마? 표준면차 얼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상을 맞아야. 즉 320명 탈락시키는데 탈락을 하지 않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설명 끝인데? 그러니까 학생 수가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수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 비율이 바로 뭐야? 확률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로 정규분포로 나오니까 정규분포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딱 보고 눈에 딱 보면 확률을 알아야 된다 이게. 게다가 중요한 몇 가지는 아까 외우고 있지. 그 사이 잊어먹었나요? 막 섞였어요 숫자들이. 외우고 있으면 그냥 굳이 표가 없더라도 또 표는 그냥 확인용으로 보는 거지. 내가 제대로 외웠나. 보면 아는 숫자가 몇 개 보이면 나머지 숫자들도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 끝났거든요. 그러면 23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잘 들으세요. 23번 금호고등학교 어디지? 금호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금호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600명이 전교생 수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기 초에 지능검사를 실시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능검사 하여튼 평균이 109야. 표준면차는 15.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전교생 수는 지금 몇 명이냐면 600명이에요. 그 다음 평균은 얼마냐? 지능검사 평균이 109가 나왔고요. 표준면차는 15.5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지능지수가 140 이상인 학생 수는 몇 명이냐 그랬지? 그럼 140 이상 학생 수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겠어? 지능이 140 이상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능을 갖다 X라고 얘기한다면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그러면 X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는데 우선 14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려면 지능이 140 이상일 확률, 즉 지능이 140 이상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구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C 그어놓고 자 그냥 대충 끄적끄적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 봐. 끄적끄적 그려놓고 여기 평균이 109니까 여기가 109가 된다면 140이란 건 여기에도 좀 있겠지. 근데 그 140을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뭐 M과 시그마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Z로 표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뢰가 안 된다면 Z로 표현하겠어요. 자 그럼 140을 Z로 표현한다면 140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 140 평균 빼니까 얼마야? 31이지? 그 31을 뭐로 나눠요? 표준면차로 나눠. 그럼 31을 15.5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2. 그러니까 이거는 Z가 2보다 큰 하트를. 아우 반갑지. 쓸 것도 없다. Z가 2보다 큰 하트 확률. 이게 바로 지능지수 140 이상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2로 바꿨으면 이게 Z가 되고 그럼 이것도 0으로 바뀌겠지. 뭐 풀이야 엉망이 되든지 답 맞으면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이건 고맙게도 뺄 게 뭐가 있냐고. 무슨 0.5에서 뭘 빼? 0. 얼마예요? 0.228. 0.0228이야. 0.0228이니까 그러면은 전교생 수 600명에다가 0.0228 이게 0.0228이니까 여기다 0.0228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무슨 있죠? 그럼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2.28 2.28에다 6을 곱하면 되겠죠. 지금 좋으면 어떻게 나눠? 얘 좋으면 안 된다. 어우 어떻게 했냐? 2.28 2.28에다 6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12명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14명이지. 무슨 얘기죠? 알겠죠? 12명 크잖아요. 아유,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텐데. 알겠어요? 너무 계산 얽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그럼 24번 문제는 여러분 연습용으로 나눈 거니까 제가 풀지는 않겠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24번은 수학 성적이 평균 65점, 표준면차 15점의 정규분포를 따를 때 100명 중에서 그럼 100명이 전체 학생이지. 100명이 전체 학생이지. 전체 학생인데 뭐야? 50점에서 95점 사이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냐 그랬죠? 정규분포 따른다 했지? 그럼 우리가 50하고 95를 뭐로 바꿔야 돼요? M과 시그마로 바꾸든지 아니면 뭘로 바꿔요? Z로 바꾼다 이거야. 됐어요? 그럼 그 비율이 나오겠지? 거기다 곱하기 얼마? 100 하면 되겠지. 100명이 전체 100명이니까. 암산처리 한번 해보실래요? 50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딱 보니까. Z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지? 그렇게 잘 안 되나요? 됐지? 그 다음에 95는 얼마예요? 2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이 이거 아니야? 끄적끄적. 자, 혼자. 프린트 한쪽에 기투기에다 0 해놓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걸. 그런데, 요게 0에서 2까지 확률을 우리가 외웠지만 안 외웠으면 그 옆에 표를 보면 되고. 마이너스에서 0까지 확률이 얼마예요? 대칭성이 0.3413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더하면 일단 이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되겠어요? 자, 더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0.8. 8. 1. 8. 8.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0.818인데 이게 지금 비율이야. 그럼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이었지 아까? 100명. 그럼 100을 곱해. 100을 곱하니까 81.85명이죠. 81.85명이니까 약 몇 명이냐 했을 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으로 하세요. 그래서 몇 명이 되겠어요? 약 82명이 답이 된다. 어때? 부담 없이 풀 수 있겠죠? 학생 수는? 문제 백날 바꿔줘 똑같잖아. 평균 표면차 주어지면 그거 갖고 뭐 그냥 구하든지 뭐 Z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눈을 찍 감고 뭐 답이 생각나든지 82. 알겠어요? 그거 구하면 된다. 이게 정규분포야. 그런데 오른쪽으로 오면 25번. 25번을 볼짝시면 25번에는 어떤 지능검사에서 얻은 지능지수는 이 지능지수가 계속 나온다. 부담 가는 학생들 많아요 지금? 아니 난 평균도 안 되잖아. 그 지능지수 높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지능지수 높은 학생 공부 못해요. 지능지수 낮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왜냐면 지능지수 낮은 애들은 막 고개만 돌리면 잊어먹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죠. 그게 무서운 거야.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은 대충 들어보니까 자기 너무나 잘할 것 같아. 그러다 놓쳐버린다고. 그거 너무 빨리 되니까 내가 과연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나? 난 1년이면 되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서 그냥 언젠가 다 밀어놓고 결국 하나도 못한다. 시험 임박해갖고 해서 그 지능을 최대한 살려봤자 보통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서 대개 그 6등에서부터 15등짜리 애들이 머리가 좋아. 제일 좋은 애가 반 10등짜리야. 1등짜리는 좋지 않아요. 1등짜리는 보면 움직임도 좀 둔해요.
왜 둔화하면 걔들은 막 움직이면 공부해놓은 게 막 튀어나간다고 생각해. 옛날에 우리 동창도 그런 애가 있었어. 비록 죽었지만. 그러니까 봐라. 여기 봐. 되게 잘 들어봐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그 학생이 성만 얘기하면 반인데, 반모 학생인데 아주 애 착하다고. 애 착한데 공부 무지무지 잘해.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반성 좀 해야 돼요. 그 학생 공부하는 거 보면. 그 학생이 그 학교 그 장학사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지도가 돼. 요새 같으면 왜 그 영어책 두꺼운 거 있잖아. 그 표지가 비닐로 돼 있어요. 안에 딱 넘겨져. 그럼 완전 쥐 뜯어먹은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 소위 모서리가, 안에 책 내용에 모서리가 안 살아있어. 하도 봐가지고. 절대 비유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난 헌책 산 줄 알았지. 누가 막 써. 이게 모서리가 없어요. 얘 바로 제 옆에 앉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막 주눅 들죠. 옆에 공부 열심히 해 있으니까. 자도 편치 않고. 저는 막 자야 되는데. 얘 막 넘기잖아요. 영어 넘기는데 막. 무지무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 너 왜 그 책을 그렇게 못 살게 구니? 내가 옆에서. 그 불쌍한 책을. 저는 뭐 여러분 책하고 비슷해요. 이게 다 보면 앞엔 시커멓고 뒤엔 깨끗하고 뒤에 막 떨어지지도 않았고. 알겠어요? 하도 안 받고 거기다 돈 끼워놓은 것도 못 찾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자주 왔으면 잘 수 있겠지. 근데 걔는 막 완전히 책이 누더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막 울다시피 얘기하는 거. 울먹거리면서 지 등치에 얼맞지도 않게 꼭 조폭같이 등치도 이러는 거. 울먹이면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 어떡하면 좋아. 나는 이제 넘기면 잊어먹어. 공부했잖아요. 넘기면 잊어먹는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잊어먹으니까. 끝까지 보고 또 보니까 앞에 또 보고 또 앞에 보니까 또 보고. 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걸어다니는데도 걔는 확실히 그 자세가 됐어. 누가 딱 부르죠. 걔 이름이 이제 누구누구인데 뒤에서는 누구야? 딱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불러도 누가 안 불러도 뭐 해서 엑 하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데다가 막 잘 쳐다봤는데 걔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거의 밤새다시피 해.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걸어가. 그러니까 뒤에서 부르지. 예, 뭐 누구야? 딱 부르면 딱 일단 멈춰요.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만. 멈춘 다음에 이렇게 돌아. 왜? 이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얘가 목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얘 어디 아프니? 내가 그러니까 아니야 기웅아 저기 내가 요전에 보니까 불러서 탁 이러면 몇 개 도망간다 이거 공부한 게. 야 진짜 놀고 싶지 않은데 걔 착해요. 착해. 그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4년제 장학생으로. 공부 못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해. 앞으로도 마찬가지. 걔 같으면 지금 포기 안 해. 말만 포기해요. 어떡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치사하죠? 그럼 나는 옆에서 좀 안심이 되고, 그래, 너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나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있는데, 쟤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공부한다, 얘가. 치사했어, 치사해. 그래서 걔 장학생을 딱 하는 거야. 얘가 착하다 보니까. 안 착한 게 좋은데. 얘 착하다 보니까. 얘 꿈도 순수했어요.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래?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갖고, 장학금 못 받으면 난 대학을 못 가. 그리고 4년제 장학금 갖고 왔는데. 아유, 이란 자식. 누가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걔가 막 공부를 못한다고 막 죽는 시점을 하면서 컨닝을 시켜달라니까 컨닝을 시켜준 거야. 대학교에서 1학기 그 기말고사 때 컨닝을 시켜줬는데 그게 또 걸렸어요. 그럼 뭐 해봤어야 안 걸리지. 뭐 컨닝을 시켜주고 해봤어야 이 착한 놈이. 그거 딱 걸리겠지. 게다가 또 걸려도 잘 가봐야 될 텐데. 그걸 또 뭐 착하게 모든 걸 인정했겠지. 난 컨닝 시켜줬다고. 그래갖고 둘 다 장학을 당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장학당하니까 얘는 원래 장학생인데 장학당하니까 혜택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컨닝을 한 애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데 여름에 그냥 피서나 같이 내가 비용 들여서 가겠다. 그럼 얘가 그냥 스스로 우울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경상남도 상주에 있는 해수욕장을 갔는데 익사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왜 가냐고. 재수학고 1년 있다 가지. 나처럼. 난 삼수했지, 삼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 그때 바로 갔으면, 저도 아마 어디 뭐 놀이공원에서 떨어져 죽었던데.
차라리 좀 늦게 가는 게 낫지.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처럼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계획만 쫙 세워. 모든 건 준비 끝나. 그다음부터 자. 뭐 하려고 준비를 해요? 남들한테 막 정보를 얘기해줘.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지는 안 해. 이왕 조금 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지. 우리 통계 이렇게 얼렁뚱땅 몇 시간 해갖고 끝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원래 공부 싫어하니까, 여러분을 잘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만 잘 모르면 애들이 전부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고 교과서 벌써 5번씩 풀고, 알겠어요? 문제지만 2-3번 끝내고, 그리고도 좀 더 공부할 게 있어 학원을 온 줄 알고 저도 쓸데없는 거 막 하고 있어요. 뻔히 알거든. 지금까지 교과서 한 번도 안 보고. 보긴 봤지. 이제 다음에 언제 해야 될 텐데 이거 언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언제 뭘 하나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나오는 것만 골랐어요. 앞에 뭐 도수가 어떻게 되고 뭐 F1이 F2가 막 공식 보다 보니까 뭐 머리에 거울 보니까 김이 나고 있고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까 관두고 시험은 쉬운 거 나왔는데 못 풀고 후회하고 울고. 지금 간단히 강의만 들으면 끝인데 25번도 중요해요. 25번 알겠어요? 근데 25번 설명도 이미 한 거하고 똑같아. 자, 25번은 어떤 지능검사에서 얻은 지능지수는 정규분포 100,13의 제곱을 따른다. 자연스럽게 평균 얼마입니까? 100. 표준면차 얼마예요? 13. 그럼 그걸 따른다 이게야. 위에서 30% 상위죠. 위에서 30% 선에 있는 사람의 지능지수는 얼마냐 이거지. 그럼 여기 이런 얘기 아니야?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정규분포 따른다 했죠? 여기 보세요. 이 그림 그려봐. 일단 천천히.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지능지수가. 근데 평균이 얼마나 했어요? 이게 평균이죠. 지금 평균이 얼마나 했습니까? 100이라 했습니다. 표준면차 얼마나 했어요? 13.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위에서 30%인 사람의 지능지수가 얼마냐 이거지. 그럼 위에서 30%란 게 이거 아니야? 위에 같으면 이쪽이지. 또 이런 거 아니야? 또 선생님 그거 우측 아닙니까? 위에서 30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대충 여러분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찍찍찍 한 다음에 물어보죠. 이게 30%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0.3이에요. 그럼 0.3이면 결국은 지능지수가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30%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30% 선에 있는 지능지수는 바로 이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지능지수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이게 x가 뭐 n 플러스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z로 알든지. 그럼 이게 0.3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이게 얼마란 걸 이용해야 되겠어요? 0.2는. 그럼 m에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이걸 z로 바꿨다 생각해봐. 만약 이걸 z로 바꿨다면 z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가 0.2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0.2니까 5 곱하 확률 보니까 얼마야? z가 얼마일 때 0.2야? 크게 대답해서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 이게 0.5. 봐봐. z가 0.5 이상이면 그때 3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30%인 학생의 지능지수는 바로 z로 표현하면 0.5이야. 근데 지능지수는 z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0.5이란 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n 플러스 0.52 시그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위 30% 학생의 지능지수지. 평균이 얼마나 했어 아까? 100. 시그마가 얼마나 했어요? 13. 거기다 13 집어넣으면 13에다가 0.52 곱한 다음에 100에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양이죠? 대충 얼렁뚱땅 계산하면 돼요. 이게 13 곱한다 했지? 13하고 0.52 곱하는 거지. 그럼 봐. 계산하는 게 이런 거 어때요? 13에다가 0.52를 곱한다는 건 0.5 곱한 것보다 좀 크지? 0.5란 게 절반이잖아. 13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13의 절반이 얼마야? 6.5도 좀 크니까 약 7쯤 되지 않겠어요? 107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다음 2번. 지능지수가 87이라는 학생은 밑에서 몇 퍼센트나 있냐? 밑에서다. 지능지수가 얼마? 87이라는 학생은 밑에서 몇 퍼센트에 있느냐? 집중. 여기야. 어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봐.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지능지수가 지능지수가 평균 100이었어요. 표준면차 13이야. 근데 87인 학생은 밑에서 몇 퍼센트냐는 것은 87은 여기 왼쪽에 있겠지. 87이 밑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야. 밑에서 몇 퍼센트냐는 것은 이 비율을 알아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87이 m이든 뭐 m과 시그마로 표현하는 z는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평균이 100이라 했지. 표준면차 얼마나 했어요? 13. 그럼 87은 여기서 시그마 뺀 거네? 이게 m 시그마겠지? m 시그마라는 거 이게 얼마야? 결국 z로 따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여러분 보통 여우냐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이 확률이 0. 얼마나 갈 수 있어요? 3413. 무슨 양 있죠? 그럼 이게 0.3413이면
우리가 이 비율을 알 수 있겠죠? 0.343 나머지 찌꺼기를 하니까 0.5씩을 빼는 거지. 0.5씩을 빼니까 0.1587 이렇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 IQ가 87인 사람은 밑에서부터 몇 퍼센트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약 15.87%. 그러니까 약으로 따지니까 얼마예요? 16% 선에 있다. 5번이 답이네. 어때?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 26번은 기출문제. 수능에 이미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만 딱 들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응용 문제를 해가지고 무척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설명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거 응용 문제라 그래요. 똑같이 나올 거 같냐고 이게. 물론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설명 잘 듣는 걸로 끝냅니다. 26번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27번부터는 다른 파트가 돼요. 자, 7번부터 집중. 자, 이거 하고 쉴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지금 중요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를 X라 했으면 보통 정규분포를 하는데 Z로 돼 있으면 표준정규분포란 말을 써요. 표준정규분포일 때는 중간 여기 얼마 있어요? 0. 그리고 여기는 좌표들이 뭐 1, 2, 3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Z값인데 여기 1이 있고 2가 있다. 그러면은 Z가 1인 거하고 2인 게 어느 게 더 우수한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수하죠. 그러니까 Z가 1인 거보다는 이쪽이 더 우수한다. 우수한 편. 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상위. 무슨 말 있어요? 상류 사회. 그런 거 지향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좋은 놈들 무슨 웰빙족이니 무슨 뭐 상류 사회니 무슨 그 말이 자신이 상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상류 사회 같은 얘기가 있어. 여기 봐요. 자, 집중. 자, Z가 이쪽으로 갈수록 우수한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열세지. 아까 봤지만 하위, 상위. 되겠어요? 좀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개념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거 금년에 나올 확률이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기죽지 말라 이거야. 이 문제지만 다 나오는 기출문제니까. 그걸 뭘 갖다 서 5분씩 10분씩 백깔고 엎드려 공부를 하냐고 또 계산해갖고. 본인이 모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 해도 다 충분히 귀엽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잘 들어봐. 집중. 여기 보세요. 어떤 학생이 영어는 몇 점 맞냐 했더니 영어는 90점 맞았다 이게. 수학은 몇 점 맞냐 했더니 수학은 70점 맞았다 이게. 그럼 얘는 영어를 잘해요, 수학을 잘해요? 몰라요. 지금 봐.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영어는 90점 맞았는데 이반은 평균이 95점이야. 알겠어요? 수학은 70점 맞았는데 평균 40점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70점 맞았다. 이때 이런 걸 절대적인 성적이래. 비교가 아니지. 절대적인 성적을 가지고 왔더니 수학 70점 맞았다 이거야. 근데 반평균이 40점이라 이거야. 그럼 얘는 반에서 어떤 애야? 잘하는 애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영어는 90점 맞았어. 근데 반평균이 95점이야. 평균도 못 미치대. 못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이런 절대적 성격 갖고는 모른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머 한국 돈으로 탔을 때 1,000만 원이요? 그렇다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지하철 타는데 한 번 타는데 700만 원이라 이거야. 그러면 가는 건 요도 얼른 걸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00만 원 받나 마나지. 무슨 얘기 있어요? 실질적인 그 소득률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저 한 달에 얼마 받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지금 간신히 50만 원 받는다 이게. 50만 원 받으니까 우리가 막 무시하는 거야. 그래갖고 학원 5개도 못 끊잖아. 단과 4개 끊으면 끝이네. 막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걔한테 거기는 사정이 어떻게 되냐니까. 집 하나 살려면 70만 원이면 산다 이거야. 번듯한 거, 수용량 달린 거. 알겠어? 그거 대단한 거라 이거야. 그 상대적인 걸 잘 봐야 돼. 무슨 얘기 있어요? 게다가 수학이 수학 평균이 70점이야. 수학 평균 70점. 아까 몇 점이라는 얘기 참. 40점. 수학이 성적이 평균이 40점이다. 그리고 어떤 애가 70점 맞았다 이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볼 때 30점은 더 맞았잖아. 그럼 봐. 평균이 4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얘 맞은 수학 성적은 얘 맞은 수학 성적이 70점이다 이거야. 그럼 30점이나 더 맞았으니까 참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 잘한다.
그런데 똑같이 평균 40, 성적 70 이렇게 3점 차이가 나도 참 잘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잘한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떨 때 그러냐? 표준면차가 너무 작으면 표준면차가 너무 작다. 표준면차가 작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는 것은 거의 모든 애들이 40에 몰려있다는 얘기지. 얘가 외로이 70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30점 차이가 나더라도 분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게. 분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40점 애가 있으면 10점도 있겠지만 70점도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반은 잘하긴 잘하는데 니만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표준면차 분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 애매하게. 이게 이제 확보할 때는 우리가 비교 어느 게 비교 우위에 있느냐, 어느 게 비교에서 우위에 있느냐, 비교 우위에 있느냐 이걸 판정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50만 원 받는데 그 동네는 집이 한 채 70만 원이면 2달 벌면 집 사고 하드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요맘때 알겠어요? 비비빅 몇 개 사 먹고 충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비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 정규를 딸 때 Z값을 가지고 해서 비교하는 거야. Z값. Z값이 어때요? 평균애가 0이지. Z값이 0이지. 0보다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어디에 들어가요? 상위 계층에 상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지. 그 Z값을 예민하게 비교할 때를 대비해서 Z값 구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정균표를 따른다 했을 때 Z값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주어진 값에서 일단 뭘 뺀다? 평균을 뺀다. 그다음 뭘로 나눈다? 표준면차로 나눈다. 다시 평균을 뺀다. 표준면차로 나눈다. 지금 계산은 바보다. 이 계산은 안 해도 돼 이런 문제는. 자, 2로만 하면 돼. 평균을 뺀다. 표준면차로 나눈다. 그 Z값이야. 되겠어요? 출발. 자, 그러면 26번. 26번 기출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이런 거 계속 못 푼다고 이제 막 선생님 응용 문제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이런 돌지 말라 이거야. 알겠어요? 대충 봐요. 기본 원리만 돼 있으면 끝이지. 언해 한국, 미국,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자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은 80만 원.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월급이 한국은 평균이 80만 원. 옛날 문제구나 이거. 80만 원. 그다음에 2,000불. 미국은 2,000불. 그다음에 일본은 18만 행을 준다 이거야. 됐죠? 여러분 저 여기 칠판 보세요. 적지 말고 보세요. 지금 한국 대졸 신입사원 평균이 얼마라고요? 80만 원. 미국은 얼마요? 2,000달러. 그 다음에 일본 얼마요? 18만 행. 그럼 지금 뭐 참고로 지금 현재 환율을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일본에 같으면 지금 현재 한 11만 원까지 갔다 좀 떨어져 가지고 요새 한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이에요. 우리나라 만 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돈 만엔 같으면 우리나라 돈보다 약 10만 한 6천 원. 그래 대충 한 11만 원이라고 11만 원. 약 10배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본 애가 18만 원을 받다면 현재 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뭐 한 190만 원 정도 이상, 190 몇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한국 80만 원 받는 애보다도 거의 배 이상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물가는 비싸거든요. 일본 물가가 비싸니까 물론 굶으면 되지. 근데 일단 비싸다 이게. 비싸니까 한 이걸 갖고 얘가 우리나라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잘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른다 이게야. 그다음 미국은 2,000불을 받는다 이게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지금 이제 뭐 약 한 1,200원 정도만 잡으면 1,200원 잡으면 2,000불을 받으면 1,200원 같으니까 약 얘는 24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일본에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받고 일본이 받고 한국이 적게 받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이렇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사람을 뽑았대요. 3개국에서. 그러니까 한 명씩 뽑아갖고 대졸 신입사원 ABC를 갖다가 ABC 순서대로 했더니 한국 사람은 너는 월급 얼마 받냐 했더니 94만 원 받는다 이게야. A가 94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미국 사람은 얼마 받냐니까 자기는 2,250불을 받는다 이거야. 2,250불. 그 다음에 C라는 일본 사람은 얼마 받냐니까 자기는 21만 원. C는 21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각각 자국 안에서 즉 저희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낼 때 한국을 갖다가 출전 사람들이 제일 핫바리로 하겠어요? 안 하겠지? 다 약간 하세요. 생각해봐요. 자, 집중. 그러면 자 가자. 이거를 계산하지 마. 계산은 해야 될 때만 하는 거야. 계산은 꼭 해야 될 때. 눈으로 봐라 이게. 자, 얘는 한국은 표준면차가 안 주어져 있다. 표준면차가 그 주어져 있지. 표준면차가 얼마나 있어요? 10만 원, 300불, 2만 5천 원. 그러니까 표준면차 중요하지. 평균이 그렇게 되고 표준면차는 한국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0불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000행. 25,000행이니까 2.5만 행이라고 보면 돼요. 표준면차가. 현재 지금 노랗게 적어놓은 게 이게 표준면차입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누가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A, B 중에서 누가 잘 받냐 이거야. 자, 한국 대표 보겠어요. 한국 대표 보니까 94만 원 받는다 이거야. 현재 받는 건 3명 중에 제일 적게 받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94만 원인데 한국은 신입사원 평균 80만 원이라 이거야. 게다가 표준면차가 1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지금 평균에다가 지금 표준면차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이 받지? 그럼 이게 Z값을 비교하면 Z가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커요. Z가 1보다 크다면 무슨 알겠지? 근데 보니까 얘는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2,000불 받는데 2,250불 받는 놈은 표준면차가 300불이야. 그러니까 300불이라는 것은 2,000불에서 2,250불 평균보다 250불 더 받는데 250불이라는 게 표준면차에 못 미치잖아. 못 미치니까 Z값은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요. 작으니까 일단 B는 A한테는 깨졌다 이거야.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보니까 얘가 좀 애매한데 얘는 18만 행을 받는 평균이 일본은 신입사원 평균 18만 행이라 이거야. 근데 이 C라는 애는 21만 행 받는다. 그럼 평균보다 3만 행을 더 받는 거지. 얘기 끝났네. 3만 행을 더 받지. 근데 표준면차가 얼마야? 2.5만 행이면 간신히 1을 넘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야,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3만 행 더 받는데 표준면차 2.5만 행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Z가 1보다 크긴 크겠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어때요? 약간 약하다 이거야. 약해. 미국은 날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출전 사람이 미국에서 감정이 많은 사람이 출전. 알겠어요? 여기 보면 결국 한국 A가 1등, 그 다음에 C가 2등, 그 다음에 B가 3등이야. 자세한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비교 위에 있는 걸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 변형한다면 여러분 출제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출제연 해갖고 김똘똘, 김주연 이래가지고 출제연 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여기는 월급으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세 과목 갖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어는 평균이 몇 점이다. 그 반에 어떤 반인데 국어는 평균이 몇 점이다. 표준면차 몇 점이다. 영어는 평균 몇 점이다. 표준면차 몇 점이다. 수학은 평균 몇 점이다. 표준면차 몇 점이다. 어떤 학생이 국어는 몇 점, 영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만 했다고 한다. 이 학생이 그 반에서 국영수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에 속하는 과목부터 나열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뭘 찾으면 돼? 마음속으로. Z라는 걸 염두에 두면 되겠지. Z라는 게 뭔지 알죠? Z. 그러니까 기준은 평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 간단한 문제잖아요. 필기할 뭐가 있어? 26번. 답도 다 외웠지. 알겠죠? 어느 나라가 1등이에요?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렇다 이거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좀 가까운 쪽부터 순서를 정했군요. 아무래도 이웃이니까 일본은 조금 봐주고 미국은 멀리 두고. 26번 무슨 알겠어요? 문제 얼마나 변형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어머, 9번부터 죽여주는 거다. 몇 분 남았습니까? 6분? 애매하다. 6분 좋아요. 그럼 27번에다 27번하고 28번 통계 9페이지 27, 28 두 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27, 28이 라플라스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라플라스 정리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도 이항문법과 정규문법의 관계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랑 같이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게 남은 거 악랄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독립식의 확률과 이항법만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풀겠어요. 충분하거든요? 집중 보시죠. 집중. 자, 오늘 이 다음 시간이 통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알겠죠? 통계 마지막 시간. 정리는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항문포는 두 가지 요소가 주어진다 그랬는데 아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이항포. 뭐예요? 시행의 수, 그 다음에 P. P는 뭐가 관련되어 있죠? X. 잘 모르는 학생 앞에 이항포 강의 다시 보세요. 라지 X. 라지 X와 관련되어 있는 게 P라고 그랬죠? 뭐 불량품의 개수를 라지 X를 한다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P예요. 됐죠? 양호품의 개수를 라지 X를 한다면 양호품이 나올 확률이 P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머리 괜찮아요 지금? 머리. 여기 봐. 안 돼? 조용히 해라. 여기 봐요. 자. 자. 여러분. 그 독립생명 확률 기억나세요? 주사위를 몇 번 던져가지고 뭐가 몇 번 나올 확률이라 그런 거 해봤지? 좋아. 그럼 주사위를 12번 던져서 요전에 했던 거. 주사위를 12번 던져서 1의 눈이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봐라. 어떻게 하면 돼요? 12 컨비네이션 3.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1. 몇 승이에요? 3승. 나올 확률에 나오는 승. 그럼 1의 눈이 안 나올 확률 6분의 5. 몇 승이에요? 9승. 12번에 3번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건 9번이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X라는 게 R일 확률, 뭔가가 R번 나타날 확률이에요. R번 일어날 확률. 정신 바짝 차리고. R번 일어날 확률, X가 R일 확률인데, 요게, 얘 정신 차리고, X가 R일 확률인데, 이게 100 컨비네이션 R. 그럼 100번에서 R번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시행횟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R승 그러면, 일어날 확률에 일어나는 승이지 R번이니까, 그럼 3분의 1이 P가 되겠죠. P.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2가 되고, 나머지 100-R승이 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이항 공부하면서 이 R이라는 것은 100번에서 R번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R은 0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11개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개, 101개 값을 갖는다. 소문내지 말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독립식용 확률이죠. 따라서요. 독립식용 확률. 독립식용 확률. 이와 같이 X가 R일 확률이 독립식용 확률로 표현될 때 X는 이항포를 따른다 하고 우리가 이걸 간단히 두 가지 숫자만 표시했는데 그게 바로 시행횟수 100을 여기다 쓰게 돼 있고 P라는 것은 R의 미수인 3분의 1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 괄호 안에 두 개로 곱한다. 분산 어떻게 해요? 아는 대로 곱한다. 그럼 굳이 이걸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여기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 제곱.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프라스가 뭔지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 문제 풀겠어요. 칩방 보세요. 라프라스. 자, 집중. 여러분, 이항 분포는 그냥 쉬었다 다음 시간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항분포는 일종의 무슨 확률 분포다? 이산확률 분포. 다시. 이항분포는 일종의 무슨 확률 분포다? 정규 분포는 일종의 무슨 확률 분포예요? 연소확률 분포. 그럼 이거는 이산확률 분포. 이거는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 여기는 연소확률 분포의 일종이야. 그럼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소확률 분포의 차이가 뭐냐? 바로 라지 X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 이산확률 분포는 라지 X 값이 뚝뚝 떨어진 값을 갖는 거고 연소확률 분포는 쭉 연결된 값을 갖는 게 연소확률 분포라 했죠. 그 차이의 수리가 이산확률 분포와 연소확률 분포를 구분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옛날 사람도 잘 죽었다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차선이 딱 쉬고 지금 다음 파트 들어가는 건데 쓸데없는 놈들이 많았어 옛날에. 아주 그냥 옛날 병도 잘 걸려서 뭐 잘 죽었다네. 보면 악랄한 수학학자 몇 명 이런 사람들 살아남아가지고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 후손들을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과도 떨어지면 그냥 빨리 지나가지. 그럼 왜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계산하고. 희한한 사람들 많대. 여기 봐요. 집중. 여기 봐. 이항포가 있고 정규분포가 있어. 이항포가 있고 정규분포. 이항포 정규분포. 이항포 정규분포. 이항포는 이산분포의 일종. 정규분포는 연소분포의 일종. 그런데 정규분포 문제를 방금 우리가 풀어보니까 뭐가 필요하던가요? 평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했죠.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어쨌든 문제를 풀지만 할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 게 바로 뭔가 하면요. 갑니다. 자, 쉽니다. 이제 바로 쉬겠어요. 신한 여러분, 집중. 이렇게 X가 돼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경우를 보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산돼 있지. 눈에 초점이 좀 흐리면 연속되는 거죠. 영화하고 똑같아. 영화는 1초에 몇 컷을 보내준 거야? 정지영상 몇 개? 24개. 13개? 24개. 영화는 1초에 24컷의 정지영상을 본다. 이거야. 우리가 그 정지영상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화가 전부 동영상을 사진 보여준 거지. 착.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24컷을 따다다다다다 보여주다 보니까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정지영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원래는 정지영상이지, 영화도. 분명히 필름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필름 카메라 보고 있어. 사람들이 움직이나. 카메라 다 멈춰있지. 그럼 분명히 정지영상들이지만 그거를 계속 빠르게 돌려주다 보니까 마치 연속적인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뚜두두 떨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이산확률 분포라고. 이산확률 분포지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라. 전 세계 교과서가 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도 있어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정의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제가 되면 그런 줄 알면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출제가 되면 그냥 부담 없이 풀으라고. 풀 수 있는 거니까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봐.
그러면 뚜두두두둑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이산항룡포이지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연소항룡포로 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항포라면 야 봐봐. 자, 이항포는 시행횟수 n이 있고 확률 p가 있지. 분명히 이항포야. 정규분포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 평균도 알고 분산도 알아야 되겠지.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원래는 종류가 다르지만 라플라스 정리라는 건 뭐냐? 이항분포를 할지라도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이항포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정규분포 문제예요. 근데 라플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항분포라 하더라도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우리가 정규분포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그럼 정규분포 문제를 풀면 뭘 알아야 돼요? 평균도 알고 또 뭐? 분산도 알아야 되겠지. 다만 이거를 주어지지 않고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구해서 써먹어라 이게. 따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평균 알고 분산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땐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다 주어져 있잖아. 또는 평균이 얼마다 표면차 얼마다 다 주어져 있잖아. 근데 다만 이런 문제들은 조건이 이항포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항포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써먹는 건 좋으니까 평균하고 분산 너희들이 구해서 써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해요? 평균 구하고 또 뭘 구해요? 분산 구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풀으라는 것이 라플라스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플라스 정리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조건은 뭘로 주어지느냐? 이항포 조건이야. 이항포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시행횟수하고 P를 주어진다 이게 간접적으로.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구해요? 평균도 구하고 또 분산도 구해가지고 그걸 정규분포 문제처럼 풀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결국 통계에서 이산항룡포의 대표인 이항포와 연소항룡포의 대표인 정규분포를 동시에 출제하는 거니까 결국 이산항룡포, 연소항룡포 두 개를 한꺼번에 출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확률 전체가 바로 이산항룡포와 이산항룡포와 연소항룡포밖에 없어. 교과서 제목 보면 알겠지만 맨 뒤에 무슨 모평균 수정 빼놓고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항포 조건이라 해봤자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B, N, P. 그거 갖고 힘들다 이거야. 그렇게 갖고 맞으면 운이 좋은 거지.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점을 감안해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몇 번이에요? 27번 문제. 이거 기출문제네. 27번 문제를 보겠어요. 시간 약간 오버하더라도 문제 풀겠어요. 다음 시간 풀겠다는 얘기는 뭐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27번. 27번 문제는 아니야 이거 봐. 다음 시간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27번 문제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하겠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치유될 확률 밑줄 그으세요. 치유될 확률 0.6이다. 됐어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그 다음 150명한테 이 약을 투여하겠다는 건 시행의 수가 얼마야? 150. 150명한테 일일이 약을 먹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약은 치유될 확률이 0.6짜리다 이게. 97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했지. 그럼 97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에 밑줄을 2번 그으세요. 97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잘 빨리. 97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97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에 99명. 그래. 서로 드리블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에 두 줄을 그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 보세요.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한글로 여러분 두 줄 그었죠. 그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X가 뭘까요? 치유된 환자 수. 따라서요. 치유된 환자 수.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라는 것은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X가 치유된 환자 수지. X가 치유된 환자 수라면 치유될 확률이 P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50명한테 약을 먹였으니까 시행의 수는 150이 되는 거고. 이항포 됐어요? 시행의 수는 1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치유된 환자 수지. X가 치유된 환자 수니까 치유될 확률이 P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치유될 확률이 얼마나 했어요? 0.6. 먹으나 마나 약이잖아. 0.6이니까 10분의 6 얼마예요? 5분의 3.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항포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X는 99보다 큰 같을 확률로 구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게 정규분포 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표가 있잖아 오른쪽에. 표를 그냥 괜히 줬겠냐고 그게. 표가 있으면 이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근데 정규분포 문제 풀려면 여기 99를 뭘로 바꿔야 돼요? M과 시그마로 바꾸든지 또는 뭘로? 이거 Z로 바꿔갖고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99를 갖다 M이나 시그마 바꾸면 일단 무조건 평균부터 적어놓으라 했잖아. 근데 평균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구해야 되겠죠. 이항포 조건으로.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예요? 곱하니까 얼마야? 90. 분산 얼마예요? 아는 대로 다 곱하니까 여기에다가 90에다가 5분의 2까지 곱하는 거지. 90에다가 5분의 2까지 곱하니까 얼마지? 36. 그럼 시그마가 6이 되겠죠? 야 암산되네. 99는 평균 90에다가 플러스 9인데 9라는 것은 시그마가 6이니까 1.5 시그마지. 한번 따라서 1.5 시그마. 이 1.5 시그마는 결국 이 말은 결국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돼 있으면 0. 갈수록 그림이 성의 없어야 돼. Z 0.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1.5 찍 그어놓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반 얼마에서? 0.5에서 Z가 0에서 1.5까지 확률을 빼면 되는데 이거 아까 외웠지? 0. 얼마요?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0.433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요게 답이 0.5에서 이걸 뺀 게지. 그럼 답이 나오겠지 뭐 얼만가. 계산하면 되겠지. 또 0.433이 맞나 틀리나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되겠어요? 다만 28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28번은 이항 문포 해놓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걸 보면 아까는 어땠어요? 나열돼 있는 거고 또 일반적인 책에는 B, N, P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이거는 이항 문포를 X가 R일 확률로 주어져 있지. 그럼 X가 R일 확률로 주어져 있다. 독립식 확률로 주어져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시행의 수 N하고 P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그 N하고 P를 찾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평균하고 분산 구할 수 있잖아. 평균 분산 구하는 거 갖고 R이 30보다 커 나트럴 확률 구하면 되지. 선생님 X가 30보다 커 나트럴 확률 아닙니까? 위에 X하고 R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X가 R일 확률이니까 R이 30보다 커 나트럴 확률이나 X가 30보다 똑같은 얘기지. 그럼 30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M과 시그마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앞에 이항 보조건에서 구한다 이게. 근데 앞에 그 이항 독립식 확률로 줘도 시행의 수하고 P 구할 수 있지. 자, 한번 빨리 대답해보세요. 시행의 수 얼마예요? N이 72. 컨비네이션 앞에 72잖아. 72. 그 다음에 RM 쓰고 3분의 1이니까 P는 얼마입니까? 3분의 1. 좋아. 그럼 평균이 얼마입니까? 24 좋아요. 평균 24. 그래서 M은 24가 되고 1분 남았어요. 50초, 30초. 평균이 얼마라고? 24.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돼요? 안대로 곱한다 했지? 24에 3분의 2까지 곱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16. 16이니까 4의 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균이 16, 24고 시그마 표준면차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R이 30보다 커 났다. 그 말은 X가 30보다 커 났을 확률을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니까 30, 24에다 뭘 더한 거야 이게? 30은 24에다 뭘 더해요? 평균 24에다 6 더한 거지. 6은 표준면차가 4니까 1.5 더한 거지. 그럼 이게 결국 M 플러스 1.5 시그마야. 그러니까 이게 Z가 얼마? 1.5보다 커 나트럴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아하 그래? 그럼 이거는 27마다 답이 똑같겠지. 0.5에서 Z가 0에서 1.5까지 확률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규분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전광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